안녕하세요. 추억의 뉴스통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보류됐던 사드 발사대 4기가 7일 경북 성주에 드디어 설치가 됐습니다. 지난 14개월 동안 북한이 미사일 실험 그리고 핵 실험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사드 배치 국내에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원장님. 김정은이가 결국에는 사드 배치 시킨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이 분야는 워낙에 우리 황 소장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천천히 얘기를 풀어가죠 뭐. 네, 그렇겠습니다. 오늘도 황장수 소장님과 민정성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그 사드 배치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생중계하고 또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아주 굴욕적인 욕을 하고 우리나라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중계가 되고 중국에서 반발을 하고 좀 이게 지금 현실인데 황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인민일보 자매지인 황구시보에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많이 먹어서 멍청해져서 저런 결정을 한다 했는데요. 그럼 뭐 이 중국 사람들은 뭡니까? 짜장면은 중국에 가면 없고 뭡니까? 짬뽕을 많이 먹어서 저렇게 이렇게 오만합니까? 그래서 참 기가 찬데요. 어차피 갖다 놓으면 한 번은 치를 일을 지금 그 사드 때문에 작년 7월 8일 날 결정하고 난 이후에 지금 1년 2개월 걸렸고요. 그 다음에 4월 26일 날 올라가고 난 이후에 14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무엇 때문에 이런 어떤 갈짓자를 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금까지 왔다가 이제 올려놓느냐. 그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시점에서 5월 10일 시점에서요. 북한이 ICBM은 어떻게 하고 핵실험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느냐. 자, 그럴 바에야 자기가 딱 되자마자 곧바로 다 올려놓고 했더라면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도 안 했을 거고 중국의 압력도 벌써 예를 들어서 겪어서 어느 정도 진행됐을 건데 지금까지 시진핑 앞에서 지난 7월 8일입니까? 문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회담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드는 지금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1년쯤 연기시켜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북한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중국이 애써달라. 그 말 속에서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이 그냥 사드를 연기시키기 위해서 중국이나 북한의 입장을 맞추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공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세계 만방에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려고 사드 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환경영향 핑계 대서 이 끌고 왔다라는 걸 대통령이 자인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후지 TV에서 트럼프가 아베하고 지난 8월 29일 날 통화를 할 때 한국이 북한의 대화를 구걸하는 거지 같아라는 말을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 아베가 문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또 아베가 트럼프하고 다시 통화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뭐 아니다 어쩌다 하고 있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 그동안의 허송 세월이 다 들어있는 거죠. 원장님. 예. 어떻게 보면은 사드 배치 하나도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지역적 이기주의에 국가 안보도 빼앗겼다. 근데 이거를 정치권에서는 또 이 논란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다. 뭐 이런 비난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볼 적에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품성과 어떤 그 판단 역량, 정치적인 역량,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자기를 지지자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라도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 지지자들을 갖다가 어떤 그 강단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설득해야 되는데 중국도 설득 못하고 그리고 또 미국 와서도 그러면 한미동맹을 철저하게 강화시키는 한 목소리였냐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본한테 뺏기고 그래서 안팎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량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거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품성이 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양쪽 다 얘기 들으면서 그 큰 눈고 맑고 그 순수한 그 큰 눈으로 껌뻑껌뻑하고 그냥 계시잖아요. 그럴 적에 참모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내야 되는데 이 북핵 사드 이런 관련돼서의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참모들이 전부 30여 년 전에 NL 운동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핵심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낙
갈팡질팡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품성이 착하다. 그게 이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네요. 대통령은 독살 맞아서 아니죠. 이제 좀 착한 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무슨 거기 소수민 그다음에 약자 서민층에 대해서 같이 가서 울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좋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면 품성이 표독스러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 뭐 할 말 없네요. 대통령이 품성이 착하다라는 건 변명에 불과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대통령은 누구한테 둘러싸여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그 대통령의 멍청함을 자인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3인방이나 최순실이나 친박 인부한테 둘러싸여서 그 많은 권한을 갖고도 저절로 이 권력을 뺏겼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주사파한테 둘러싸여 있다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찌질한 이 포위를 했는데 이 주사파가 진짜로 포위하고 있다면 이거는 나라가 혁명이나 쿠데타를 해야 될 지경에 놓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황 소장도 사실은 뭐 제 연배로 몇 3, 4년 안 했지만은 황 소장도 386 NLPD파 그 운동권 학생이었어요. 저는 NL은 아니었어요. NL은 아니고 PD도 아니고 네, 저는 독자파였습니다. 근데 30여 년 전에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주장했던 그때 학생 운동권 세력들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가서 참모로 일을 하다가 이제는 한 9년 10여 년 지나가지고 완전히 성장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 핵심이 돼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북한의 핵 개발이 일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젊은 청년 386 참모들이 지금은 이제 장년이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포진해 있기 때문에 황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안보실장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 참모들이 훨씬 더 문재인 대통령과 문고리 권력 소통 거리가 가까워 가지고 이런 의사결정이 나왔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향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이 이번에 보니까 이 굉장히 불쾌함을 갖다가 표명하면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입을 안 다물고 불쾌해서 말을 안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불쾌했는가? 북한이 그럼 핵실험을 할 줄 몰랐는가? 제 뉴스 브리핑 들어보면요. 북한이 연말까지 ICBM을 몇 번 더 쏠 거고 핵실험 몇 번 더 할 거라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모르고 저렇게 북한한테 무슨 남북로 가스관을 만들어주니 나진 하산에 다시 공단을 만들어주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성공단을 더 늘리니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정권에 저만큼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잘못된 왼쪽으로 색깔만 전부 똘똘 뭉쳐가 가 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진짜로 심각하고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반역죄의 죄인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미국이 북한하고 어떤 딜을 할 것인가? 전쟁이나 경제 제재, 금융 제재, 무역 제재를 하다가 마지막에 갔을 때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북미 협상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 부분에서 한국이 절대로 북한의 핵을 보유를 인정한 상황에서 북미 평화협정이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미국 뒷다리를 잡고 미국의 의회 상하원이라든지 미국의 국방부라든지 미국의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서 한국이 저렇게 나가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트럼프가 장사꾼이 딜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장사꾼 기질이 있어서 딜을 할까봐 걱정하는 소리가 유력 신문들에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베한테. 청와대는 안 했다고 하지만 일본 TV는 보도를 했어요. 그럼 고소를 해서 끝을 보든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대화를 북에 구걸하는 거지 같아라고. 자, 이렇게만 일방적으로 가다가 뒤통수 얻어맞고 줄 거 다 준다고 하고는 뒤통수 맞고는 지금 갑자기 무슨 보수 행보를 하면서 제재 압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수 행보를 하기 전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야당에 또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지금 이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가고 우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간다. 지금은 양쪽 비상등을 켜고 지금 있어야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중심을 못 잡는 것 같다고 비판의 글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러시아에 갔다 오셔가지고 난 아침에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지금 그렇게 해결이 다 됐는지 아주 환하게 웃으시는데요. 네. 김정숙 여사님하고 보십시오. 아주 크게 뭔 일 마치고 오신 것처럼 카메라에 한번. 네. 이렇게 웃으시고 나중에 한번 카메라 한번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웃으시는데 저는 정말 막 국민으로서 그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보십시오. 우리가 최근에 보십시오. 저 한미 정상회담회로 가가지고 40억 불 구매 투자 약속했잖아요. 또 최근에 이게 트럼프도 잘못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또 트위터에 그렇게 올리면 됩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건 그거고 아무튼 트럼프가 또 한미 FTA 폐기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무기랑 뭐랑 많이 사줄 테니까 해서 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미사일 그러면은 풀자 해가지고 미사일 사거리하고 통량 2톤까지 중량 그냥 확 풀어준다고 하니까는 갑자기 뭐 40억 달러가 또 무기 샀잖아요. 안 그래요, 황 사장님? 지금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무기를 산 걸로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4번 통화했는데 이제 이 5월 10일 취임 뒷날 내가 다 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월 7일 열흘간 전화가 안 돼가 휴가 갔다 와가지고 8월 7일 날 통화했을 때 이 정대된 국방비로 미국 무기를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또 6월 29일 날 미국 갔다가 왔을 때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 측에서 미국 측에 고등훈련기 사업을 미국에 그렇죠. 한국이 예, 예. 하는 대가로 예. 미국의 F-35 같은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다 말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청와대가 부인을 안 했어요. 8월 7일 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 안 했어요. 9월 1일 날 통화를 했을 때 그런 말을 했으니까 미국에서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개념적으로 승인했다 나왔고 9월 4일 날도 통화한 다음에 미국에서 한국이 사도록 허락했다고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 청와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수현 대변인이 9월 5일 날인가 아침 저녁으로 2번 해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데 결국 무기 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예. 예? 미국의 무슨 첨단 무기 도입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무기 도입을 공짜로 줍니까? 그렇죠. 무기를 도입한다 산다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결국에 무기를 살 바에는 미국한테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얻어내고 무기를 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이 또 사드 배치를 이렇게 어차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미국한테 얻을 수 있는 걸 많이 얻어내고 사드 배치도 해주고 무기도 사주라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래서 무기를 살 거니까 너희는 뭐 해줄래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입으로 싸질러 놓은 거를 수습하기 위한 대가로 무기를 사준다는 거야. 왜 전화를 안 받아주니까? 그리고 대통령한테 싸질러 넣어. 대통령이 싸질른 게 아니라 한국이 싸질렀다고 이야기한 예, 거예요. 예. 내가 이 주어가 없었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이 말로 어질러 놓고 왼쪽 행보를 갖다가 괜히 실속도 없이 어질러 놓은 걸 수습한다고 대가로서 이 바타로 그러면 미국이 FTA 문제 제기하지 마라 우리 무기 살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를 가지고 맞아요. 그동안에 잘못된 은행에 대한 결과로서 무기 사주는 꼴이 돼버렸는데 이제 한국의 언론들 동원해서 또 뭐라고 장난칩니까? 미국이 무기 거래를 압박했다. 자 한번 공개를 해봅시다. 내가 청와대 대변인 와서 토론하자 그래요. 나하고. 예. 정말로 미국이 무기 사라고 압력을 넣었는가? 이쪽이 무기를 먼저 사겠다고 싸질러 놓은 그걸 치운다고 그 말을 먼저 했는가? 언론들 똑바로 보도해요. 장난치지 말고. 원장님, 예. 지금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이 지지자들한테도 그렇고 중국한테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그렇고 지금 그렇죠. 전부 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뒤통수를 쳤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지자들은 또 지금 정의당을 포함해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완전히 박근혜 정부보다 더 웃긴 정부다라고 뒤통수 맞았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연구.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그분들은 이게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분들이 다 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똑같아. 경찰력 동원해가지고 다 끌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하고 그분들은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검문소 차례가 공경 차량부터 민간인까지 다 검색을 했는가 하면 4월달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아예 파라솔하고 테이블까지 갖다 놓고 경찰차도 검문했던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들이 그럴 때는 자 철거하고 투입하려니까 사드를 하루아침에 8,000명 투입해서 다 되잖아. 500명이 몰려와도 그걸 지금까지 안 하고 방치할 때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청와대 누군가가 너희들 안 끌어낼 거니까 걱정 말고 거기서 애를 좀 더 비겨. 그래야 너네들 핑계 대고 그렇죠. 우리가 네. 환경 영향 평가 한다 하고 공청회 한다 하고 들를 때는
국방부 차관이 가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드를 다시 추가 반입을 할 때는 반드시 너네들한테 사전에 통보하겠다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것만 믿고 그러다가 이제 들르니까 노무현 정권 때 미국한테 그렇게 반미할 때 우리가 앞장섰는데 어느 날 FTA하고 이라크 파병한다 할 때 하고 또 속았다. 네. 니 똑같네. 지금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무슨 폭로가 태어날 줄 몰라요. 청와대가 전화 왔다 소리가 나올지도 몰라요. 아니 실제로 뉴스 인터뷰를 보니까 한 지지자가 예. 이 문정권은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 악랄하게 뒤통수를 친다 이런 인터뷰가 실제로 나왔어요. 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정쩡한 행보가 네. 지금 일만 키우고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국내든 국외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지지자든 반대파든지 간에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그 사드 배치 반대를 했던 그분들이 경찰에 의해서 끌려 나오면서 그 반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수 중에서는 그나마 잘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방금 황소영 말씀대로 이렇게 쉽게 끌어낼 수 있는데 여태까지 왜 안 끌어내고 방치했느냐. 이렇게 이제 또 양쪽으로 적어도 먹는 거죠. 근데 욕을 얻어서 먹어서 그런가 실제로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갤럽 조사인가요? 그 지지율이 60%대로 내려왔던데. 그러니까 리얼미터 보셨죠? 예. 봤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엄중한 시기에 너무 파한대소를 자주 하시니까 이제 여사님과. 그런 것들이 예. 서서히 좀 지지율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도 호남에서는 뭐 90% 이상이에요. 리얼메타에서는 72고, 네. 리얼메타는 69고, 60 죠? 갤럽은 예. 70인데 두 개 다 4%대 이상 떨어졌어요. 예. 한 주 만에.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뭐 어차피 저는 지지율은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폭삭 떨어진 거는 처음인데 이제 시작일 겁니다. 이 안보 문제예요. 국민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한국만 천하태평이고 일본에 네. 가봤어요. 지금 무슨 뭐 그죠. 하와이도 전부 대피 훈련하고 괌도 대피 훈련하는데 한국만 천국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일본 위로 저기 미사일이었나요? 예. 그거 지나가니까 일본은 난리가 났는데 좀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 파한대소 하고 있는 거 근데 아닙니까? 저는 제일로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정부 여권 담당자들의 네. 도대체 속내가 뭐냐? 북한 핵을 바라보는 속내가 무엇이냐? 30여 년 전에 운동권의 그 시각을 그대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국익을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 생각을 바꿨느냐? 저는 이 속내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죽어도 안 된다, 북한 핵은. 근데 이제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핵 개발을 하자. 그럼 최소한 안 되면은 전술핵이라도 재배치 시켜주라. 이렇게 하는 의견이 있고, 또 극단적인 건 뭐예요? 아니, 통일되면은 북한 핵은 우리 대한민국 건데 뭐 걱정이야. 우리가 강대국 되는 건데 이런 양극단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적에 과연 지금 정부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근데 그 생각이 요즘 젊은 애들은 아니 북한이 핵을 만들면 어차피 통일돼서 남한에 올 텐데 남한에 떨어뜨리겠냐? 그리고 북한 핵이 우리 거다 이런 생각을 근데 아이들이 갖고 한마디만 더 있더라고요. 황소장한테 네.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정말 저도 궁금해요. 자, 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지 남한은 대한민국은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진짜로 그럴까요? 저는 북한의 핵이요. 북한이 공격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저는 미친놈이라고 봅니다. 누가 북한을 먼저 공격합니까? 전 세계에서요. 가만히 있는 북한을요. 네. 그럴 나라 아무도 없고요. 북한 가져가시오 하고 입찰 붙이면 돈을 갖다가 한 몇십억 불, 몇백억 불을 얹어준다 해도 북한 가져갈 나라 세계 하나도 없습니다. 2,500만이 거의 거지꼴인데 네. 저 나라를 누가 인수를 해요? 인프라도 하나도 없어서 자원이 있다고 뻥치지만은 저 나라에 뭐 자원을 팔아먹으려면 고속도로 닦고 철도 닦고 제대로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나라를 누가 침략할 사람도 없고 저 나라를 갖다 어떻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국이 뭐 좀 먹으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위적으로 핵을 개발했다라는 데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주사파나 전대협 지금 이 정권에도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을 건데 누가 쳐들어갈 생각도 없는데 누구를 지킨다고 저래요. 그러면 미국을 향해서 공연히 협박하는 게 뭐겠습니까? 미국을 진짜 치지는 못해요. 한 방이라도 쐈다면 그 순간에 북한은 지도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그렇죠. 미국을 어떻게 먼저 공격? 북한이 미국에 한 방을 떨어뜨려서 저 큰 미국의 도시 하나 정도를 없앨 수는 있겠지만은 그 순간에 북한은 지구에서 사라질 건데 그걸 하겠어요? 그러면 왜 저러느냐?
저걸 갖고 핵과 ICBM을 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건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를린 그 선언에서요. 7월 초지요. 우리는 북한을 흡수 통합할 의도도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통일되면 우리 거라는 거는 네. 우리는 북한을 흡수 통합할 생각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북한을 흡수 통합은 못해요. 그러면 북한이 한국을 흡수 통합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북한의 국민이 됐을 때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이 되었을 때 우리 거죠. 끔찍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진 건 나중에 우리 거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우리가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이 되었을 때 우리 거라는 겁니다. 너무 문재인 대통령의 논리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베를린 선언의 핵심이 평화협정인데 저는 지금 이 야당들이 보수 야당들이 엄청나게 멍청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협정에 대해서 철회해라. 이거 안 하면 장외투쟁하겠다. 국회도 필요 없고 예산이고 너가 멋대로 해라. 국정감사도 할 필요도 없다. 나라 망하는데 이래야 되는데 평화협정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이 평화협정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궁극적으로 미국하고 북한이 딜 쳐서 북한 핵을 인정해주고 그렇죠. 주한미군 뺀다라는 게 평화협정입니다. 그렇죠. 양국 수교하고. 이 나라 국민들이 저는 미쳐가고 있다고 봐요. 다. 야당이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일까지 오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뒤통수를 쳐도 너무 쳤다. 또 국내에서는 그 SOC 예산인가요? 예. 박 전 대표가 아주 그냥 신랄하게 뒤통수 맞았다고 하는 것 같던데. 예, 지금 이 SOC 그러니까 복지 예산을 확충하느라고 SOC 예산을 전체적으로 25여 프로 이게 줄여가지고 한 4조 몇천억을 줄여가지고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지역주의로 또 몰아가요. 지역주의로.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SOC가 예산이 보니까 전국적으로 SOC 예산이 감축됐는데 호남이 그 피해가 굉장히 크더라. 이게 박지원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생각이고 안철수 대표도 그 광주 현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는 또 유독 한 21%가 이제 그 감축됐다. 전년 대비, 금년 대비 내년 예산에서 SOC 예산이 그때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무슨 21%냐 16%밖에 안 됐다. 그러면서 감소는 일단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왜 이거 전국적으로 감소한 걸 가지고 왜 호남 지역주의로 이렇게 얄팍하게 정치 공세를 하느냐. 지금 이에서 모처럼 국민의당이 그 민주당을 공격하고 민주당이 지금 호남 지역주의로 몰아가면서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2주에 지금 벌어졌어요. 아니 좀 있으면 골고루 나라가 다 줄 건데 뭔 SOC가 그리 불평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노인분들은 기초연금으로 줄 거고 백수들은 청년연금으로 줄 거고 애 놓으면 아동수당으로 줄 거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골고루 다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보니까 그 경남인가요? 거기는 예산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측정됐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봤거든요. 예, 그게 이제 박지원 대표 주장인데 자료를 보니까 또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남은 예를 들면은 호남의 그 호남선 그 고속철 있잖아요. 고속철. 고속철이 지금 현재 강주 송정역까지밖에 안 가요. 그리고 송정에서 목포까지는 옛날 선로를 가지고 고속철이 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 하는 게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3천억을 그 신청을 했는데 154억을 했어요. 그리고 2월 예산으로 해가지고 몇천억으로 가지고 좀 쭈물럭쭈물럭 소꿉장난 하듯이 해봐라. 그렇게 하면 박지원 대표는 옛날에 호남선 복선하는데 36년 걸렸는데 이것도 끝장나게 생겼다. 지금 이 말이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영남에서는 그 도담에서 영남 어디 가져가는 그 철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호남 차별이 아니고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예산을 그렇게 측정할 수도 있습니까, 소장님? 저는 솔직히 이번에 예산 중에서 SOC 관련 예산을 30% 줄였어요. 도로나 철도 이런 부분만 해도 20%고 전체 SOC에는 30% 줄였어요. 그 줄여둔 부분은 어떻게 했냐? 전부 개별적으로 쪼개서 늘어난 복지 예산 16조 2천억으로 이 소득 뭡니까? 주도 성장을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1년쯤 있어서 이제 국민들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16조 2천억 더 받아 드시고 이 국가 경제가 살만해졌습니까? 아, 그건가요? 근데 지금 이제 궁극적인 문제가 소득 주도 성장론을 해가지고 투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부의 국정 운영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금년에 정기국회에서 이 예산을
완벽하게 깎은다든지 그런 국민들을 설득하든지 그래서 야당이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지. 이것은 뭐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 야당에 뭐 대표가 김치까지 받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보면 정권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네. 스폰서 하는 사람, 밥 사는 사람, 골프 치는 사람, 뭐 어디 리조트에 놀러 가자는 사람, 해외 가서 뭐 한번 놀자는 사람 대부분 건설업자들이에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국회의원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살고 있는데 도의원도 좀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기초원도 그렇고 그런데 이 공사 예산을 다 줄이니까 이 원성이 지금 실질보다도 한 1000배, 10,000배 이상 증폭되어 갖고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아사히 SOC 예산을 갖다가 저는 전면으로 없앨 걸 기대했는데 한 30%만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호남 예산뿐만이 네. 아니고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 영남 지역에 이번에 3천억이 네. 넘게 그 신청하지 않은데 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 안전에 문제가 돼 있다니까. 뭐냐면 우리 서울 지하철이 지난 우리 90년도에 도입해서 27년 된 그 지하철 전동차가 지난 금년 1월 22일 날 갑자기 신천 그 잠실 그 옛날 신천역 있잖아요. 거기를 진입하면서 화재가 발생해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런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는 예산 이런 게 다 없어지는 이런 게 다 SOC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 지역 SOC 예산도 문제지만은 전국적으로 이런 그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철도 예산이라든지 도로 안전 이런 예산까지도 다 삭감이 돼서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와중에서 아까 그 사회자께서 배번호께서 얘기했는데 야당이 제 역할을 했는데 결국에 물러나기는 하셨지만은 참 김치까지 받았다는데 참 그 아연 실색이더라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바른정당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올바를 줄 알았는데 그런 당 대표가 뭐 돈을 받았다가 갚았다는 돈, 김치를 받았다는 돈 이러니까. 앞에 이 가로가 들어 있었는데 다 못 보셨구나. 가로가 뭐죠? 어쩌다 바른정당. 아, 네. 어쩌다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네. 뭐 한국당도 그렇고 지금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그 조카 무슨 취업으로 또 어제 코 끼었대요. 아, 그래요? 타이에 압수수색하는 날 검찰이 들이닥쳤는데 사장도 없는데 사장 대기실에 앉아 있더라. 누가? 이정인. 아. 그런데 보니까 동생하고 더불어서 조카를 취업을 갖다가 해서 부정 입학시키는데 일조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와요. 권성동 비서관 둘이를 갖다가 거의 대부분이 공기업에 다 얹힌다. 공기업에 자, 넣었다. 이걸로 코 끼면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 전화 걸어서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무슨 지역 구민이나 무슨 자기 스폰서나 자식들 취직시킨 거 이런 거를 따지게 되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몇 명쯤 걸려들 것 같습니까? 네, 00명 이상은 되겠죠. 공무원 이상 됩니까? 아주 순진하시네. 나는 공짜 하나 더 써가지고. 아, 000 000명? 알겠습니다. 00명이라면 10명에서 99명이고 네. 000명이라는 것은 그렇죠. 100명에서 1000명인데. 300명까지. 예. 자, 그럼 이거 갖고 이제 땡기면 정말로 이 그냥 땡기는 대로 나올 다 건데. 그겠죠? 근데 지금 예. 이런 부작용이 지금 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네. 이 정권이 지금 이 적폐청산해가지고 줄줄이 영장 청구하는데 줄줄이 영장 다 기각되고 있어요. 네, 재판정에서. 이걸 보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지금 중앙지검장이 총대 메고 곳곳에서 다 구속영장 신청하는데 카이만 해도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3번 했는데 3번 기각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기각된 사람들이 국정원 네, 댓글팀도 그렇고 댓글팀장. 수두룩하게 기각되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 묻고 싶은 게 어제 주호영 이 바른정당의 대표가 이제 집에 갔으니까 네. 이 원내 대표가 연설했잖아요. 과거에 종북 척결을 하듯이 지금 적폐청산이 똑같아. 그때 이 보수 좀 썩은 보수들이 입만 열면 종북 척결했어요. 온 사방에. 그러니까 좌파들이 뭐라 했습니까? 항상 이 이념 딱지를 붙인다 이랬잖아요. 이 문재인 거는 입만 열면 적폐청산해요. 네. 반대하면 니도 적폐. 반대하면 니도 적폐. 이래가지고 쟤 좀 달아봐라 하니까 이제 돈 받은 거 달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우니까 이제 취직시킨 거 달고 다 달고 있어요. 그래 잘 한번 달아보십시오. 근데 내가 이 멍청한 게 이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 TV 봤어요. 그 아프리카에 노는 거 초원에. 네. 사자가 보면 물소가 이렇게 누나 임팔라 이런 걸 한 놈씩 낳잖아요. 네. 뭐 임팔라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물소 때는 다 같이 던지면요 사자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도망가기 바빠갖고 하나씩 잡혀 먹어요. 약한 놈, 다친 놈, 암놈, 뭐 새끼. 그 지금 한국당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무슨 뭐 보이콧을 하니 밖으로 기어 나가니 뭐 MBC 사장 문제로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은 지금 안보가 이렇게 엉망인데 왜 하필 MBC 사장 체포영장을 갖고 저러냐. 체포영장에 뭔가가 알레르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땐 저러다가 하나씩 다 달려가서 나중에 한 명이라도 남겠나 싶어요. 근데 오늘 검찰발 뉴스가 사회적인 직결 영장 예외 없이 기각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아직 사법부가 네. 그 적폐청산 그 준비팀으로 재판부가 네. 말하자면 그 법원 쪽이 예.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런지 그 법원에서 자꾸 영장이 기각됐는지 좀 그게 의아합니다. 의아하기는. 그죠? 예, 예. 아무튼 뭐 이해운 대표 사퇴로 인해서 야당이 또 뭐가 코낄지 모르겠지만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뉴스통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